자, 우리가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의 구조를 항상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데이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관측치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변수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마다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되는지 같은 것들이 또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종류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는 양적인 자료와 범주형의 자료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주형의 자료를 다른 말로 정성적인 자료라고 하는 거죠. 자, 범주형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에 관한 정보라면, 자, 남성과 여성 성별을 구분해 놓았을 때 그 남성을 0, 여성을 1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모델에 관한 로드 테스트 정보니까 모델마다 이제 엔진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V 모양인 엔진이 있고 스트레이트인 엔진이 있고 이것을 이제 0과 1로 구분해 놨으니까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과 이제 뭐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VS 같은 변수는 범주형 자료에 해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 매뉴얼에서 앞글자를 따서 AM이라고 변수명을 붙여놨는데 이것 또한 수동 조작인지 자동 조작인지를 구분해 놓은 범주형 자료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뭐 양적인 자료라고 했을 때, 그 애초에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 그리고 크기가 의미를 지니는 이런 양적인 자료라고 했을 때, 또한 얘네들은 이산형의 자료와 연속형의 자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은 사람의 키와 몸무게처럼 수직선상에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실수로 표현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이런 뭐 실린더의 뭐 개수와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카운트하는 유형의 자료들 여기도 보면 실린더 개수, 기어 개수, 카브 개수 이런 것들은 카운트를 한 빈도수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얘네는 소수점 이하를 포함하지 않는 이산형의 자료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형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수점을 포함하는 건 아닐 거예요. 측정하고 정리하였을 때 소수점 이하를 탈락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이제 정수형으로 정의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속성은 이제 연속형의 자료가 그냥 이제 소수점 이하를 탈락시켜서 정리될 수는 있는 것이죠. 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양적인 자료를 이산형, 연속형 이렇게 구분해 본 것처럼 범주형의 자료도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노미널, 명목형의 자료와 그 ordinal, 순서형의 자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남성, 여성의 순서를 구분할 수 없고 크기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즉 남성을 0, 여성을 1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1만큼 더 큰 어떤 속성을 지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또 영의를 바꾸어서 표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여기에 보시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순서가 의미를 지니지 않는 명목형의 자료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뭐 등급을 따져서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우 같으면은 이제 순서형의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래라면 데이터 수집을 내가 직접 해서 전처리 과정도 고쳐서 이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이미 거쳐 놓은 이제 empty cards라는 잘 정리된 이제 유효 데이터셋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기술 통계의 분석 과정이나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특징과 생김새를 파악하기 전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래서는 str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아까 이미 도움말을 통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32개의 관측치와 11개의 변수 그리고 이제 자료의 종류가 이제 원래는 여러 가지 범주형 자료를 포함해서 이제 혼재되어 있는 자료지만 이미 그것을 수치화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모두 다 데이터 타입이 numeric 수치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변수의 종류를 좀 구분해서 설명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특징이나 분포를 파악할 때에는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들에 관해서 요약 통계량을 먼저 산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서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주는 함수는 summary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가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주는 함수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동작시키게 되면 원래는 이 empty cars라는 이 데이터셋이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데이터 프레임 구조에서 하위에 종속되어 있는 11개의 변수가 있는 객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인 empty cars를 전체를 전달하였을 때 만약에 이 중에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모두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류 없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줍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앞에서 미리 살펴본 것처럼 VS나 AM 같은 것은 이제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이 요약 통계량을 산출했을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값이 0,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평균 값을 따진다든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약 통계량을 산출할 때 우선 범주형의 자료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더 이제 수치 자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트럭처를 봤을 때 순서를 따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여덟, 아홉 번째 변수가 지금 범주형 자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덱싱을 통해서 제외를 하려면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 구조이고 변수가 이제 열 방향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싱을 할 때 컴마 왼쪽은 행 인덱스이고 오른쪽은 열 인덱스인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여덟 번째 변수를 제외한다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8을 인덱스 번호로 주면 되고 행 번호를 제외하게 되면 모든 32개 관측치를 다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관측치는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외해야 될 변수가 8도 있고 9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콤바인 함수로 이렇게 묶어서 8과 9를 열 번호 인덱스 자리에 동시에 전달하는 명령어 구조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주형 자료를 제외한 요약 통계량이 산출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도 보면 실린더 개수 같은 거는 이제 이산형의 자료, 카운트 자료 기반의 자료라고 했고, 기어나 카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산형의 자료도 뭐 사실 평균값 같은 것이 크게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이 분포를 보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제 얘네들도 제외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원래 그 자료에서 변수의 순서를 판단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번호로 추가를 해주면 얘네들도 제외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 통계량을 산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값, 최대값의 범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요약 통계량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포를 파악할 때 중심 성향, 우리가 가진 수치 자료에서 가운데 위치가 어딘지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평균과 중앙값.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최빈값인데, 그래서 R에서는 평균과 중앙값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가 얼마나 이 중심 위치로부터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가 또는 넓게 퍼져 있는가, 그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산포라고 불렀는데, 산포에 관한 지표로서 최대 최소의 범위, 그 다음에 뭐 사분위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래 서머리 함수는 최소 최대 값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를 알려줍니다. 2사분위수도 있겠지만 2사분위수는 중앙값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의 6 number summary, 요약 통계량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 같으면은 가장 작은 연비를 가진 모델이 한 10 정도 되고, 최대는 34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0 정도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요약 통계량으로부터 대략적인 분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숫자 대표값을 가지고 파악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시각화된 정보로부터 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과 기술 통계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요약 통계량에 있는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시각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empty carriage 셋 중에서 자, 범주형을 제외하고 한번 이렇게 박스 플롯 함수 안에 전달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그림이 파악되어 나오는데, 이때도 보면 문제가 순서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이 변수가 산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아주 축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얘네에 의해서 축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산포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분포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얘네를 제외하고 한 번 더 출력해 보는 것이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산포가 큰 자료가 3번, 4번 자료이니까 그 3번, 4번까지 한번 제외를 해서 출력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그죠? 축이 이제 아까는 뭐 200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축의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머지 자료들에 대한 산포도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아까 이산형의 자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박스 플롯 형태와는 조금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린더 개수도 마찬가지고 카운트한 자료는 값이 뭐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연비 같은 것은 원래 연속형의 자료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이제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박스 플롯 형태가 출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R의 예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